역사 브레인들이 전하는 스토리텔링. 역사의 새로운 관점에서 펼쳐지는 붐업 배틀쇼. 한국사와 세계사 정상급 스토리텔러들이 흥미로운 설전을 통해 마스 배틀을 벌이고 현장 투표를 통해 풍성하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러가 왕관의 주인공이 된다. 귀신이 돼서 나타났는데 부임한 수령마다 이제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런 귀신 노름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근데 이 정도면 조선시대에도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무슨 옛날 수서 비리 게이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 이런 비리는 없어요. 아주택이 황금의 제국이란 걸 황금 찾으러 가자. 먹고 떨어지라고 한 황금이 이 한 술에 가득이야? 그럼 너희네 왕궁 도대체 황금이 얼만큼 있다는 거야? 이런 야만인들 가만 놔두면 다 죽여! 심장을 꺼낸 다음에 심장을 집어 던진대. 우와! 아 뭐야? 어이씨.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고 선인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받은 땅이다. 오, 사라진 유물. 키워드 자체 재밌네요. 네, 오늘은 여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남양 특집으로 귀신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왔던 얘기인데 장화홍련전 보시면 장화와 홍련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을에 이제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부임한 수령마다 이제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안 오려고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밤에 알고 봤더니 장화하고 홍련이 귀신이 돼서 나타났는데 수령을 놀래켜서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나타났는데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꼴까닥 하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요즘 괴담이 아니라 실화인 거죠? 그렇죠. 이제 배경이 되는 실화. 이게 아무리 황당한 그 옛날 얘기도 원초적인 얘기일수록 가만히 보면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됐을 만한 사실. 지금도 유명하죠, 아산. 아산현은 조선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현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고, 특히 조운의 요지고, 조선 한말의 부자들이 아산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돈이 진짜 모이는 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데거든요. 지금도 여민루라고 백성과 함께 한다, 뭐 이런 그 관아 건물 누각이 남아 있어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지니까 당연히 거기 동원이 있고 군현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세조 5년에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이란 분이 상소를 올립니다.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동네 향리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 지금은 아닌데 거기가 옛날에 바닷가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물이 들어와서 집안이 흔들려서 동원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근데 향리들은 말을 안 들어서 이 수리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뭐 향리들 잘못이잖아요. 향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오는 수령들을 치고 사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다. 이거 향리들이 정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관찰사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아산역 수령했던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세조가 아산현을 혁파해라. 그러니까 그 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귀신 얘기 뭐 이런 거 듣고 관을 혁파한다. 이건 조선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욱이 아산을 혁파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데거든. 그런데 조선시대 수령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면 향리들이 와서 모셔가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열흘 가야 되잖아요. 그럼 향리들이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서울로 와서 집에서 모셔갑니다. 그런데 향리들이 사실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가면서부터 잘못 대접하면 수령이 가면서 나 돌아가면 니들 가만히 안 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별별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수령의 성격도 파악하고 약점도 파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얘기예요. 고객끼리 있는데 갑자기 야 이리로 가면 안 돼. 야 왜 이리로 왔어? 절로 가. 바로 전에 왔던 부임했던 부사가 절로 갔다가 그냥 부인이 다치고 뭐 어쩌고 이상한 소리 막 해요. 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미신 같은 소리가 있어. 그냥 가. 가다가 갑자기 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혼자 기도하는? 혼자 빌고 이제 사고 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수령의 간도 보고 약점도 잡는 거죠. 몰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거기 가서 빌고 있을 때 나리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점점 더 세게 나갑니다. 수령 그 숙소가 있잖아요. 네. 그 숙소에서 자면 수명이 10년 내로 죽는다거나 여기서 잔 사람들은 다 가셨다. 벼슬 떨어진다. 그럼 어떡하냐? 저기 주막에 다 하숙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지. 객관에서 자면 큰일 난다. 그래서 딴 데서 자고 막 이러다 보면 행정도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점점 더 휘둘리고 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조선 후기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자산 정의학에서 목미심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귀신 노름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게 점점 퍼지면서 학교 괴담처럼 관아 괴담이 이제 곳곳에서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아산현이 혁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후에 다시 복구가 돼요. 요 사이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수령이 죽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충청도 관찰사가 이때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황희정승의 아들이었던 황수신이라고 있어요. 혁파하자마자 황수신의 부인이 죽었대요. 그래서 무덤을 아산에 쓰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황수신이 무덤을 아산에다가 써요. 그리고 땅을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급 비리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 아산을 혁파한 다음에 이거를 황씨 집안에 갖다 바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정도면 조선시대에도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그 무슨 옛날 수서 비리 게이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 이런 비리는 없어요. 아무리 황수신 집안이라고 해도 막 당시 정승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건 비리다. 그랬더니 이제 또 황수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그럴 거면 땅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지. 나는 그냥 우리 집 사람 무덤 쓴 거다. 내가 그걸 정말 9년까지 혁파했으면 이만큼 먹지. 그거 먹겠냐. 그거 먹으려고 그걸 하겠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이게. 향리들 입장에서는 9년을 해체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걸 해체해? 그러니까 황수신은 땅을 요만큼 먹었어요. 향리들은 해체하면 너 손해봐요? 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황수신 같이 엄청난 권력자하고 줄이 닿으면 괜히 정부에서 세금 내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이 황씨 집안하고 거래하면 향리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산이라는 데는 특산물이 가는 데고 수로상의 요지이기 때문에 장사로 돈을 버는 데기 때문에 이런 데일수록 자유무역단지가 되면 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리들이 우리 이거 깨고 그냥 저 집하고 붙자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산이나 이런 농지 아닌 거를 장악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법이 묘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토는 주인이 있는데 산 같은 건 주인이 별로 없거든요. 산을 장악하면 교통로 같은 걸 장악할 수가 있어요. 잘하면 이게 대형 수익 사업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되면 묘지 갖고 싸움이 무지하게 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단지 묘지 싸움이 아니라 누가 이 산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주변에 뭐가 막 바뀌는가, 상권이 바뀌고 저 아래 공장터가 누구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게 어쩌면 향리들과 이 황수신과 결탁을 해서 9년을 빼버리고 국가에 세금 안 내고 자유무역하면서 신나게 살아보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황수신은 땅을 별로 안 차지했던 거죠. 다른 무형의 수익을 얻으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건 어디까지 짐작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조선시대는 하여간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런 거 봐서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귀신 이야기로 더 이제 신나게 둔갑을 한다. 모든 전설 안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이 또 그런 데군요. 지금도 공당 같은 거 되게 많고 그러는데. 네. 근데 아까 그 관아 괴담 이거는 진짜로 한번 체록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관아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요. 관아 괴담. 왜냐하면 임명을 받고 왔잖아요. 내 연고가 있는 데가 아니라서. 그리고 가족을 못 데려올 때가 많았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관에서의 그 오싹함
이런 괴담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관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두드려 패거나 해서 혹시 죽거나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옥하고도 가깝고 이 관악괴담. 이거 그 장화홍련도 혼자 가지 둘이 가니까 세트로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귀신 얘기를 보면 학교 생활에 있어서 뭔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원한 이런 것들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귀신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런 한들을 풀어내는 그런 기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어떻게 보면 그 민담과 그렇죠? 역사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 준비 단단히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뭐 빈틈이 없으신데요? 잃어버린 사라진 유물 이것이 이제 키워드니까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 잡아보면은 그 지난 그 2021년 8월 이 멕시코 건국 50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런 그 멕시코 정복 500주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원주민 희생 500주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1521년 8월 13일 기록에 따르면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문명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 위에 이제 멕시코 시티를 만든 그 해의 그날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같이 멕시코 시티라는 그 도시가 해발이 2200m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멕시코 시티보다 높은 지역이 없어요. 굉장히 고지대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심심치 않게 싱크홀이 발생을 해요. 보통 한 10m 깊이의 싱크홀이 푹푹푹 빠져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1985년도에는 규모 8.1의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기록상으로는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원래 그 아즈텍의 수도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수상 도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에르난 코르테스가 다 메워서 현재 멕시코 시티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스팔로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저 서울시청 광장 같이 거기에 이제 전화선 매설 작업을 하다가 이 코올 사우키라고 해서 이제 아즈텍의 그 달의 신 형상의 그 석물이 발견된 거예요. 무게가 8톤이. 여기가 바로 중앙광장, 그 테노치티틀란의 중앙광장이구나라고 이제 그 이제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호수를 메워가지고 여기에 도시를 만들었고 정말 여기 호수 위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아즈텍의 수도가 있었나? 왜 그럼 호수 안에 그럼 들어가서 살았나? 디에고 듀란이라는 그 스페인의 그 수사, 카톨릭 수사가 남긴 그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게 1200년대 당시에 그 이제 멕시코 그 지금 유카탄 반도 그쪽에 보면은 약 38개 부족 국가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살고 있었대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부족이 이제 콜 우아족이었는데 이 콜 우아족이 보니까 나머지 30몇 개의 부족 국가들 보니까 야, 저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삐똘 삐만이 막 할 만한 이런 그 붙이면 똘만이 국가죠. 뭐 없을까 하다가 가장 호전적인 부족이 하나 있는 거예요. 멕시카족이라고. 그 멕시코라는 국명이 이제 거기서 나거든요. 멕시카족이 얼마나 호전적이냐면은 전투가 붙었잖아요, 부족끼리. 그러면 포로를 잡아가지고 심장을 꺼낸 다음에 심장을 집어 던진대. 우와! 이거 저 뭐냐고. 이 정도로 호전적인 그 부족이다 보니까 이 콜루아족이 야, 쟤네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약간 뭐랄까 부하같이 좀 키우자.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어요. 멕시카족 같은 경우는 고맙잖아요. 가장 힘센 콜루아족이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넘버원, 넘버2, 넘버3가 있으면 넘버1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콜루아족 족장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따님 계시죠? 있어. 그러면 저희 멕시카족이 보내시면 여신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과 결혼을 해가지고 좋다. 내 딸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멕시카족에서 이제 풍년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콜루아족의 이제 족장이 가요. 멕시카족의 그 축제 현장에 갔는데 딸이 있긴 있어요. 딸이 가죽만 남아 있는 거야. 뭐야? 어이씨. 갑자기 왜? 아니 그러니까 디에고 두란 그 수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렇다니까요. 멕시카족 나중에 아즈텍 쪽이 되는 이 사람들이 신께 가기 위해서는 육신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살가죽과 몸을 분리를 했대요. 당연히 사람은 죽죠. 근데 그걸 당당하게 아빠한테 보여준 거예요. 당신 딸은 여신이 됐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딸의 가죽을 입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죠? 뭐야? 이걸 보고 콜루아 족장이 기겁을 한 거예요. 저 미친 멕시카족 전멸을 시키라고. 당연히 딸을 죽였는데. 그래서 전멸 토벌대를 보내요.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다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현재 멕시코시티 땅에 있었던 이 텍스코코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이제 그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글로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못 찾아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멕시카족의 족장이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 이제 멕시카족들은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고 선인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받은 땅이다. 딱 보니까 그 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신이 선택해준 땅이다. 지금 멕시코 국기 보면 중앙에 마크가 그거예요. 선인장에 독수리가 뱀 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다가 수경 농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호수 위에 짚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수상 논을 만들어서 농경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 부족들은 이게 각계격파식으로 점점 멕시카족의 그런 그 세력을 넓혀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즈텍 왕국으로 커가는데 그분들이 오십니다.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에르난 코르테스가 지금의 유카탄 반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도 들은 거지. 아즈텍이 황금의 제국이라는 걸. 황금 찾으러 가자. 당시에 이제 아즈텍 왕국의 이제 몬테수마 2세라는 왕이 들은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저기 광에 가서 이 술에 한가득 이 황금을 실은 다음에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좀 하라고. 지금 이 황금 때문에 오신 거 맞냐고. 맞다고. 그럼 요거 가지고 가시라고. 아니, 먹고 떨어지라고 한 황금이 이 한 술에 가득이야? 그럼 너희네 왕국은 도대체 황금이 얼만큼 있다는 거야? 정말 황금의 제국이었다고요. 아즈텍이. 눈이 뒤집혀진 거죠. 이거 다 가지고 가자. 6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저들끼리 막 고민하다가 왕을 납치하자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기요 몬테수마 2세님 우린 다 스페인으로 돌아갈 거니까 마지막 그 인사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왕이랑 귀족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오시면 한 큐에 그럼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래 시켜요. 그러라고 다 모인 상태에서 납치를 해버려요. 귀족과 몬테수마 왕 다. 근데 그때 변수가 등장을 해요. 이 코르테스란 이 인물이 원래는 그 벨라스케스라고 해가지고 그 쿠바 총독 몰래 병력을 몰래 빼돌린 상태였거든요. 그럼 자기 상관 몰래 온 거예요 지금요. 상관은 빡 돌았죠. 벨라스케스가 코르테스 잡으러 가라고 1000명 넘는 병력을 또 보낸 거야. 그 인간 또 왜 잡으러 오냐고. 그래서 이 코르테스가 알바라도라고 하는 자기 부관이 있었거든요. 너 왕이랑 귀족 단단히 지키고 있으라고. 나는 저기 벨라스케스가 오는 저기 내 토벌군 대항하고 오겠다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황금을 들고 와. 좀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벨라스케스가 보낸 저 군사들이 해안까지 도착했을 거잖아요. 황금을 쫙 뿌려요. 솔직히 너희들 스페인에서 빌빌빌 거리다가 온 놈들인 거 다 알고 있다고. 불황아, 죄인 등등등. 너 그냥 가가지고 벨라스케스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일반 병사로 살래? 아니면 바라고 이 금들 나 따라가면 깔링이 금이라고 내 편 할래? 갑자기 1000명의 토벌군이 캐스펜이 된 거예요. 이게요. 돌아가. 근데 돌아가는 동안에 구간 보고 왕이랑 귀족을 잘 감시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인신공양 축제가 벌어졌어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먹어요. 알바라도라는 부관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먹냐고. 물론 내 상관인 코르테스가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런 야만인 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다 죽여!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코르테스가 또 1000명의 이 지원군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딱 대치를 해. 이 몬테수마 2세 왕을 지금 그 포로 잡고 있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왕 죽는다! 너희들 왕 죽는다! 아즈텍 그 주민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돌을 던져 죽여버려 그냥. 인질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힌 왕은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다. 그래서 허걱 인질이 사라졌잖아요. 튀자. 테노치티틀란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이면 호수를 헤엄쳐 건너든지 아니면 다리로 건너야 돼요. 다리는 벌써 아즈텍 전사들이 막고 있어요. 그럼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되는데 이 코르테스의 병사들이 아까워서 다 온몸에 다 금을 집어넣는 거야. 수영이 안 돼요. 다 수장돼 버리게. 그러니까 그날을 기록한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슬픈 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알바라도 부장은 쨍쨍쨍쨍 싸우다가 이제 자기가 탈출할 때가 됐는데 딱 보니까 긴 장대가 하나 있어요. 장대를 가지고 찍
또 폴짝 뛰어서 탈출하는 성공을 해요. 우와. 근데 지금도 그 멕시코시티에 그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기 장소가 남아있어요. 알바라도가 장대 찍고 탈출한 장소, 그 사진 찍고 오는 거. 탈출 다 하는데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무조건 해안가로 뛰자. 달려가는데 이 500명의 코르테스의 그 패잔병들이 2만 명의 아즈텍 전사한테 포위를 당해요. 참 코르테스가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야, 말 몇 마리 남았냐? 6마리 정도 남았습니다. 너 말 탄 사람들 다 탄 다음에 내 말만 들으라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고놈 한 놈만 죽이라고. 대장이니까. 딱 보니까 저기 제일 화려한 옷을 입은 친구였거든요. 죽여요. 마침 걔가 대장이었어요. 대장이 죽자마자 정말 오합지졸처럼 2만 명이 우르르 무너지는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오툰바 전투라고 하거든요. 오툰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해서. 그래서 코르테스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스페인으로 돌아가요. 그로부터 이제 1년 후죠. 1521년도에 다시 아즈텍 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큰 병력을 갖고 온 거죠. 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수상 도시를 포위를 하는데 스스로 망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피를 흘리고 죽었던 스페인 병사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중앙 아메리카에 없었던 그 편연도를 구대륙 유럽에서 스페인 병사들이 갖고 와서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둔 상태에서 어이없이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날이 1521년 8월 13일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텍스코코란 호수 다 메워버려라 해서 아즈텍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8월에 있었던 스페인 정복 500주년인가 아니면 원주민 희생 500주년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 그라시아스. 결론적으로 거기가 덮은 거예요? 덮은 거죠. 텍스코코란 호수를 덮어버리고. 아,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팩트예요. 와, 전 신화 같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덮었으면 좀 파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로 세로 10k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큰 도시가 아니었대요. 물론 인구는 한 30만 명 됐다고 하지만 이 큰 멕시코시티 전체에서 어디에 테노치티틀란이 있었나.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 멕시코시티 가장 정중앙 소칼로 광장이거든요. 바로 그 밑에 있었다라는 게 발견된 거죠. 아무튼 멋진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임용환 박사님과 썬킴 작가님의 리벤지 배틀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저희 또 거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동점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저는 사람 사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사람 사는 현재의 이야기를 시사라고 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은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 사회가 어떻게 또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 또는 거울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란 사람 사는 이야기다. 세기의 대결 맞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이제 뭐 세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사, 뭐 굉장히 교육사까지도 이렇게 접하게 돼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우고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뭐 저는 뭐 속시치기 첫 회 1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유. 전화 받았을 때 정말 집안의 영광이고, 오늘 꼭 일기 쓸 거예요, 저는. 저도 썬킴 작가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밌겠다. 저는 솔직히 어디서 이런 분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또 그것도 역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 얘기 재미없게 하고 고리타분하게 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와, 역시 인기 있는 분들은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 문화유산 채널 원래 좀 애청자, 애독자예요. 근데 보면 이제 거기 갓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많이 누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맡으면서 계속 이 프로그램 한 30회 이상 뽑을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가시기 전에 계약하고 가시죠. 네. 저는 사실 너무 어리기도 하고 배움의 정도도 사실
깊이가 얕아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재우는 마음가짐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창피한 그 말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많이 배우고 와야지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대결 맞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